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이런 것도 외운 사람 있습니다. 그냥 남녀 고용 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쭉쭉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뭐 차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차별. 근데 남녀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 직무의 성격에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는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승무원은 스튜디오스 뭐 남자 또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성에 비춰서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는 이게 차별이 아니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 조치를 위한 하는 경우에는 이건 차별이 아니다. 권리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고용 개선 조치 이런 경우에는 뭐 남자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권리다. 그래서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념이죠.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는 뭐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받는 근로자죠. 근로자 플러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해가 더 가시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도 근로자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 취업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현재는 실업자지만 근로자로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요. 첫째, 근로기준법. 두 번째,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뒤에 나옵니다. 또 퇴직급여법, 이 세 가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보고 나머지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전부 적용 제외, 동거 친족, 그러니까 동거, 함께 살면서 친족끼리 이루어지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 제외다. 일부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및 임금의 금품 조항, 교육 배치 쭉 나오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 또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는 전부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들은 읽고 여기서 갑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거죠. 누가요? 근로자입니다. 여기다 살짝 말을 바꿉니다. 사용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왠지 또 그럴듯해요. 법규는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공부 많이 해봐야 용 없습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경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건 주어가 누구다?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다라고 보고요. 해당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의 실현과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건 누구다? 사업주다.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넘기시고요. 좋습니다. 다 했습니다. 또 넘기시고요. 실태조사 쭉쭉 갑니다. 뭐 이것도 뭐 넘기시고요. 차별도 다 했습니다. 합리적 차별 아까 3개 다 했죠? 같은 내용입니다. 출산, 수유 등의 모성보호 조치, 적극적 개선 고용 조치, 특별한 성이 필요한 경우는
권리다라고 보고요. 모집과 채용 나옵니다.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금지인데요. 이 법은 어떤 법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과 채용은 어떤 법령에 13개 법령에 나오는 우리 법령에 다 해당되죠. 상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중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1번에 모집과 채용이다.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요. 임금 이거 하나 나옵니다.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예를 들면 A 회사가 있어요. 근데 임금 차별을 하려고 B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업무는 임금 차별 목적으로 사업주에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이에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는 하는 일은 똑같지만 A 회사, B 회사 별개의 사업이지만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임금 차별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A와 B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왜? 원래 동일하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말장난입니다.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상식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성희롱 주체 즉 규제 대상인 행위자에게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합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 고객 등의 제3자에 의한 규제 대상인 행위자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 고객 등의 같은 제3자 규제 대상인 행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대상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를 제외한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다. 시험에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쭉쭉 넘어가고요. 반면 이러한 지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 행위가 행해진 장소가 사업장 내부이나 외부이냐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직장 내부이건 외부이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다 노래방 가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 직장 외부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연일에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일에 실시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6개월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나오는데 6개월, 2년이 아니라 연일에 실시한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요. 보게 되면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가 답이다라고 보고요. 단 상시 10명 이하의 사업장, 상시 10명 이하의 사업장, 그리고 성이 단성은 동성입니다.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 예를 들면 여자, 사장도 여자고 다 여자예요. 또 사장도 남자고 다 남자예요. 이럴 때는 같은 성, 동성, 단성,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질 때는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럴듯해요. 근데 웃기지 마라. 생략하면 안 된다. 즉 게시 배포. 그래서 주로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상시 10명 이하의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 같은 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하면 안 된다. 다만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을 조치를 취하해서는 아니한다. 당연하겠죠.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이런 문제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취한다가 아니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상식이죠. 그리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모든 이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쭉쭉 올라가고요. 여기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입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건 고객 등에 예를 들면 백화점에 근무하는데 고객이 계속 괴롭혀요. 성희롱하고. 그럴 때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가능한 조치를 옛날에는요. 취하도록 노력한다였습니다. 노력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법이 변경되고 바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변경되고 1년 있다 주로 아주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이거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 넘어가고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제도적 적용상 규모는 상시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상시 500명 이상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위원회의 사업장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전후 휴가급여입니다. 이 산전후 휴가급여 아주 법이 자주 바뀌어서요. 큰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90일의 산전휴가 기간 중에서 최초 60일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오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 기업은 최초 60일분이 아니라 90일 다 줍니다. 근데 대규모 기업은 90일 산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급여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기간은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30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고요. 급여액 통산임금 앞에서 다 한 거죠.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90일분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다태아, 쌍둥이, 새쌍둥이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한다라고 보고요.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잘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 10일이 시험 문제입니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최대 10일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으로 한다. 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3일이면 무급, 그다음에 며칠은 유급이랬는데 전체 유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큰 틀만 시험이 나옵니다. 미세한 부분들은 건너뛰십시오. 육아휴직은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입양한 자녀도 포함한다. 입양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입양한 자녀 포함한다. 만 6세로 나옵니다. 만 6세가 아니라 만 8세다.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다라고 보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년 이내도 시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하지 못한다. 항상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삑살입니다. 항상은 아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그럴 때는 회사가 부도났으면 뭐 당연히 해고가 자동 해고죠. 그래서 항상 해고하지 못한다는 아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갔다 오면 그것도 근속기간 한 겁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라고 보고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파견 만약에 근로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파견 3개월인데 육아휴직 갔다 왔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까지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의 계속 근로기간이 정확히 말하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1년에서 180일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안 할 수도 있다.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다. 이건 사용자 마음이다. 180일 이상 돼야 육아휴직이 허용된다라고 보고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같은 영유아.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영유아에 대해서 남편이 육아 신청하고 부인이 육아 신청하고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한 사람만 신청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허용할 수가 있다 아니라 허용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여기서 한 10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0개 기출문제 중에서 무조건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요, 아주 세세하게 많이 법이 변경됐습니다. 사법고시처럼 다 법령 외울 필요 없이요. 큰 틀만 잡으면 되면요. 큰 틀만 잡으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30일 이상 한다고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고 승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무 날짜가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인데 이거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35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수정해 주세요.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었으면 안 된다. 육아기 단축 시간은요. 15시간, 35시간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다. 근데 육아휴직을 안 썼어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6개월 썼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쓰고 나머지 6개월은 안 썼어요. 나는 단축 기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단축 기간만큼 육아휴직 안 쓴 만큼 예를 들면 6개월 썼으니까 1년이니까 1년 6개월을 쓸 수 있겠죠. 뭐 1년에다가 여기 6개월 더해서 1년 6개월 해서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육아기 휴직 단축 기간 쭉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보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4번에 육아휴직을 3개월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회 사용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 썼고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은 2회 사용은 안 된다. 1회 사용이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쭉쭉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9번도 볼 거 없고요. 10번도 볼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명예고용은 명예직입니다. 고용평등은 뭐냐면요. 근로자의 이제 고문관님이다. 고문님. 그래서 고문님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 내가 사장한테 얘기 좀 할게. 이렇게 고문님이에요. 고문님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다. 그래서 고문님이니까 회사 내에서 아주 저명한 이름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뽑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외부의 저명한 인사로 나옵니다. 외부가 아니라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다. 임기는 3년이다. 연임이 가능하고요. 또 상근, 이 자리가 딱 고정적으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비상근 원칙이다. 그래서 비상근이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상근으로 나옵니다. 상근이 개 이름이 아니라 자리가 없다. 이걸 이제 비상근이라고 합니다. 비상근 근로자 중에서 3년 연임 명예고용 평등권제도 이 셋 중에서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도요. 입증 책임.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사업주가 부담한다. 뭐 근로자가 부담한다. 뭐 정부가 부담한다. 웃기지 마라.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사업주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내용이 뭐냐?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요럴 때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를 하거나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동일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벌금에 처한다라고. 여기서 주제는 벌금입니다. 벌금.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과태료예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은 뭐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조치를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사업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여러분 자주 풀어보시고요. 기출문제가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보다 법규는 기출입니다. 한 번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샘플링 해볼게요. 길지요. 긴 걸 다 보게 되면 미쳐버려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제대하는 법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그냥 이런 법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먼저 정말 제발 부탁인데 제발 답가리게 풀어보지 마세요. 답을 미리 체크하세요. 4번.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이론서에서 배웠죠.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 권리다. 이게 답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4번.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이걸 보면 바이러스거든요. 이거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죠. 이건 바이러스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먹는 거니까 먹어야지. 이게 바보 천치예요. 이런 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식기, 이걸 뭐하러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버리면 돼요. 이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경우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성보호 조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특정성이 불가피한 거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별이 아니다. 권리다. 1번 끝. 그러면 이 분야에서 어떤 이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쉽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범용의 정답을 안면타당도로 빨리 익히자. 이게 고용관계법규의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는다. 너무 고용관계법규에 노동관계법규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문제 답 포인트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